네, 자 오늘 첫 소식 삶의 얘기를 통해서 더욱더 진솔한 시인의 시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대공감. 한순 리포터 오늘은 어떤 시인 만나고 왔습니까? 네, 시라는 아름다운 언어, 그 속에 또 다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생태 자연시를 노래하는 김병기 선생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분께 배운 아름답고 순수한 자연사랑의 노래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이번 주 시대공감의 주인공은요, 저기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칠판에 한문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한문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선생님께서 한문 말고도요, 또 다른 무언가를 가르치신다고 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이 수업 중에 찾아와서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그런데요, 제가 먼저 이 학생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고 싶거든요.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원하면 안 되는데요. 예. 하루만 좀. 그래, 오늘만 특별히 허락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 선생님께서요, 평소에 한문 말고도 또 다른 무언가를 가르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 가르쳐 주시나요? 예, 저희 선생님은요 자연에 대한 걸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 청주에 있는 원흥이 마을에 대한 것도요 저희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원흥이 마을 사진도 많이 보여주시고요. 두꺼비 사진도 많이 보여주시고요. 그 두꺼비가 어떻게 사는지 뭐 그것도 잘 보여주시고. 같이 지키자고요 맨날 말씀하셨어요. 근데 공사나가 선생님이요 기분이 많이 안 좋으세요. 이번 주 시대공감의 주인공 김병기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바로 이번 시대공감의 주인공이십니다. 와, 선생님, 그럼 여기 있는 사진들이 전부 다 원흥이의 사진인가 봐요? 그렇지, 원흥에서 찍은 사진이지요. 거기에서 사는 생명들을 찍은 거지요. 그 터에 이제 건물이 들어서겠죠. 학생들에게요, 어떤 자연의 소중함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자연이 사람을 키웠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자연에게 해준 것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자연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햇살을 주고 하면서, 근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사람들이 몰라요. 학생운동 할 때부터 매일 방주에 가서 직접 느낀 걸 쓰는 건데요. 저는 방주계를 거의 새벽에 가요. 아무도 없을 때 그 자연을 바라보면 그 자연의 숨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안개, 물 안개 피는 것도 하나의 생명 같고요. 천천히 걸어가는 그 달팽이를 하나 봐도 그 숭고한 생명성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아름답고 숭고스러워. 얼음 두꺼비 노래라는 시요. 이 제목이 참 재밌거든요. 어떻게 이 시를 쓰게 되셨어요? 3월 달에 참 눈이 많이 내렸어요. 100년 만에 많이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알을 낳고 올라가면서 그 눈이 얼은 데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두꺼비는 성대가 없어서 말을 못해요. 울지를 못해요. 사실 침묵이 가장 위대한 위침이라는 것은 많이 아시잖아요. 저 얼음 두꺼비가 무엇을 위해서 광주까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려 했을까?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어떠한 계시적인 것을 담고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만이 살려고 하는, 인간만이 군림하려고 하는, 자연의 섭리에 간섭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두꺼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 자연을 자연 어머니라고 하는데, 자연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저렇게 많은 두꺼비를 데리고 나와서 올라갔지 않았는가. 얼음 두꺼비의 노래라는 자체는 유언이라는 거예요. 자연에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그 두꺼비들과 사람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죽어가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얼음 두꺼비의 노래 김병기. 3월에 눈이 왜 이리 많이 내리냐. 너를 풀고 오는데 세상이 온통 무덤으로 보이는구나. 몸은 얼음으로 꽉 차 있어. 유언도 나오다가 오는구나. 어미 말 잘 새겨들어라. 죽음이 몰아쳐도 이 길 가는 건 발자국 따라 오라는 거다.
길 잘못 들어 고생할까 걱정이다. 눈은 번지는 노을처럼 감기고 배는 딱딱한 바위처럼 가라앉고 다리는 슬픈 가정처럼 호들거리는데 왜 이렇게 정신은 뜨거운 거냐? 아가야, 겨울을 함부로 울어선 안 된다. 앞으로 밤길에 올라야 많으니 꼭 참으며 눈물을 아껴 꿋꿋하게 견뎌야 한다. 뭔 일 있어도 나뭇잎 지붕을 올린 푸른 집으로 힘차게 올라와 자식 낳고 잘 살아야 한다. 선생님과 함께 원웅이 방죽에 나와봤는데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네요. 어떠세요?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요. 이렇게 생명을 죽여가면서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개발을 통해서 죽어간 그 생명들에게 어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책감을 느끼는. 와, 선생님 바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 얼음 두꺼비를 발견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얀 눈 위에, 그 차가운 눈 위에 있는 두꺼비를 봤을 때 어떠셨어요? 어떤 희망이 사라지는 느낌이죠. 사람들은 그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하고 너무 무관한 그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두꺼비는 말하고 있다. 가장 큰 외침이다. 그게 어른 두꺼비의 노래죠. 하나의 유언이고요. 하나의 다짐이고 하나의 당부고 분명히 산으로 가면서 자기가 낳은 아기 두꺼비들, 자식이 되는 그 두꺼비들한테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네가 내 발자국을 따라서 꼭 올라와서 잘 살아야 한다. 사람들아, 너희도 내가 이렇게 여기서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두꺼비를 위해 어떤 생태 통로를 마련해주겠다. 그런 네. 안도 제시가 되었는데 두꺼비가 가야 할 방향은 그 두꺼비의 어미가 또 그 어미가 갔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자연이 살아가는 법이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보다시피 다 무너뜨리고 찢고 파내고 드러내고 일 한 속에서 두꺼비에게 놓여져 있는 속으로 놓여져 있는 그 지도는 그 나침반은 과연 사람이 길로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태 통로라는 것이 과연 살아갈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할 때는 몹시 마음이 괴롭지요. 아기 두꺼비는 아래서 끼면 어미 두꺼비가 올라간 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젠 그 길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아기 두꺼비 어디 가지? 엄마가 오라는 곳으로 가지요. 거기가 어딘 줄 알아? 들려요, 엄마의 낮은 말씀. 어미 갔던 길로 똑바로 오너라. 불이 날카로운 까치도 혀가 무서운 꽃뱀도 우리를 막을 순 없대요. 느릿느릿 가다가 서 있기도 하고요. 폴짝폴짝 뛰어가다가 무릎이 까지기도 하지만 엄마가 살고 있는 우리 집으로 꼭 갈 거예요. 가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 마세요. 제 몸에 커다란 지도가 있어요. 눈 한 번 꿈뻑이면 다 열리는 엄마가 몸에다 그려준 길이에요. 아가야, 두렵지 않니? 엄마가 왔다 가신 길이라서 저도 힘차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장하다, 착하다 칭찬 듣겠지요. 선생님에게 있어 이 원웅이 방죽의 두꺼비는요, 단순한 두꺼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두꺼비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꺼비는 그 집안을 지킴이의 역할을 해왔어요. 복이라는 거예요. 두꺼비 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고구려 때의 벽화에도 나오고요. 세발 두꺼비가 나타나서 신선을 인도하는 역할을 계속 해왔어요. 두꺼비는 사람을 살리는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두꺼비를 한자로 말하면 섬이에요. 섬징강을 한번 가봤어요. 섬징강. 그 섬이 두꺼비 섬자예요. 나루전자예요. 두꺼비가 나와서 사람을 살린 강이라는 뜻이에요. 벌레 충자인데 동물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벌첨자 보다란 뜻이 합쳐진 달섬이라고 돼요. 달을 바라보는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달을 상징하는 것이 두꺼비예요. 달은 음을 뜻해요. 음이라는 건 어머니거든요. 그 두꺼비로 상징되는 자연 어머니의 거대한 이 자궁을 드러내는 거야. 없애는 거야. 한 번 드러내면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다시 올 거라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 않았을 거예요. 두꺼비를 지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 인간을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작은 풀, 작은 꽃, 작은 생명, 두꺼비같이 느릿느릿하지만 항상 자기 길을 가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그대로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것을 사람이 사랑으로 끌어안는다면 끝내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자연의 숨을 사랑한다면, 받아들인다면 끝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 두꺼비를 살리는 것, 원흥이 마을을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 숨을 주셨던 자연 어머니를 다시 살리는 것과 같다.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경주해야 되고 자연에게 경배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슬기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배우는 겁니다. 노을, 김병기. 노을 번진 자리, 죽음이 저렇게 붉은 색채를 들이움은 마지막이 서럽지 않은 까닭이라. 몸을 산에 숨길수록 찬연한 저승의 꿈이 또다시 되돌아서면 허허 웃으며 솟을 아침에 비친 것이 저렇게 마지막을 붉게 물들이고 사라지는 잎새이고 싶어라. 부서지는 빛을 안고서 바람을 사랑으로 삼아 빛을 하강하는 낙엽이고 싶어라. 어느 날 새순으로 솟아 햇살에 눈부신 초록 꿈이고 싶어라. 시대 공감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샛별 같은 코너, 시대 공감 속의 또 하나의 작은 시대공감. 이렇게 캄캄한 캠퍼스를요 환하게 밝히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는 청주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연극제를 위한 마지막 리허설 현장입니다. 세미 뮤지컬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행됨에 따라 중간중간에 그 노래도 가미가 돼서 그런 뮤지컬 형식인 세미 뮤지컬 형식의 코미디 작품입니다. 연극영화학과 학생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시대공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부서지는 빛을 안고서 바람을 사랑으로 삼아 빛을 하강하는 낙엽이고 싶어라. 낙엽은 일단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낙엽이 어떻게 떨어지냐? 바람을 사랑으로 삼아 바람과 함께 떨어진다. 죽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새순으로 솟아 햇살에 눈부신 초록 꿈이고 싶어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거기서 나오는 명대사.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 그런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초록 꾸미고 싶어라. 그리고 어느 날 새순으로 솟아. 그것은 다시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봄이라는 거는 이제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이 오는 거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이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어느 날 새순으로 솟아 햇살에 눈부신 초록 꾸미고 싶어라.
저렇게 마지막을 붉게 물들이고 사라지는 잎새이고 싶어라.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이 저렇게 붉은 색채를 들이움은 마지막이 서럽지 않은 까닭이라. 붉은 색이라고 표현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검은색인데 한편으로는 참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새순으로 솟아 햇살에 눈부신 초록 꾸미고 싶어라. 이 얼음 두꺼비 노래라는 책이요. 조금 있으면 시집으로 출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생명이 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맨 앞에도 있지만 원흥이 마을의 두꺼비에게 드립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그 자연 어머니께서 너무나 상처를 입으신 것을 위로드리고 싶고 치유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선생님의 그 사랑 어디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 걸까요? 어머니시지요. 어머니요? 네. 우리한테 젖을 줘서 우리를 살렸고 따스한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이런 것을 확대하면 자연이 그대로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을 내놓으세요. 그걸 없애겠어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찢어버리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사람이겠냐는 거야.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것과 자연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야. 작은 풀에 앞에 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음, 그 작은 것들을 내 몸속에 품고 항상 합장하는 마음으로 따스함을 같이 전하고 자연 사랑이고 어쩌면 그건 자연에서 자연 어머니가 나를 가르쳐 주신 사랑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께서는 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는 언어가 가는 영혼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글을 쓴다는 것은 외부에서 가져와서 몸에서 숙성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 외부라는 것은 모든 게 자연이죠. 거기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져와서 내 속에 있는 많은 번민이나 갈등들을 녹여내고 그것을 숙성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제된 것을 밖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시 아니겠어요? 노을 김병기 노을 번진 자리 죽음이 저렇게 붉은 색채를 들이움은 마지막이 서럽지 않은 까닭이라. 몸을 산에 숨길수록 찬연한 처숭의 꿈 또다시 되돌아서면 허허 웃으며 솟을 아침에 비친 것이 더럽게 마지막을 붉게 물들이고 사라지는 잎새이고 싶어라. 부서지는 빛을 안고서 바람을 사랑으로 삼아 비칠비칠 하강하는 낙엽이고 싶어라. 어느 날 새순으로 솟아 햇살에 눈부신 초록 꿈이고 싶어라. 네, 잘 봤습니다. 시인 김병규 선생님을 보면서 자연에 대해서 나는 얼만큼 생각을 했었나. 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요 매일같이 새벽에 원웅이 방죽을 찾으신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원웅이 방죽의 모습,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는데요. 저는 그랬어요. 진심으로 원웅이 방죽을 아끼고 사랑하는 선생님을 뵙고 난 뒤 원웅이 방죽을 보니까요, 원웅이 방죽이요 너무나 슬프게 보이더라고요. 참 가장 중요한 자연의 외침에 우리가 한 번 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까지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시에 그대로 드러내는 생태 연구 시인 김병기 선생님의 아름다운 시와 함께 하셨습니다.